안녕하세요. 2020년 공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서 발표하게 된 이문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공개 소프트웨어로부터 가치를 캡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공개 소프트웨어 활동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파치 제플린이라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아마존, 애플, 라인과 같은 회사가 제가 만든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실리콘밸리에 와서 투자도 받고 제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가치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 가치를 캡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까, 또 코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더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 더 좋은 문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치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고찰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가치를 캡처하는 방법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로부터 가치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치를 캡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가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 가치를 캡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가치를 만드는 것과 캡처하는 것, 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도대체 왜 공개 소프트웨어로부터 가치를 캡처해야 되는지, 만약에 가치를 캡처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기업과 개인이 가치를 캡처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개 소프트웨어로부터 기업은 어떻게 가치를 캡처할 수 있는지, 어떤 가치를 캡처할 수 있는지, 또 개인으로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은 공개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성하는 코드나 코드 기여도 물론 중요하고, 물론 당연히 코드만 가지고 좋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 소프트웨어가 유저 인터페이스나 웹사이트가 있다. 그럼 당연히 예쁘고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도 컨트리뷰션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일부가 됩니다. 당연히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문서라든지, 문서는 대부분의 경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기여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이것도 공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고, 이 밖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면 메일링 리스트에서 질문과 답변한 기록들, 또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이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작성한 다양한 글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지,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가치를 만드는 과정은 아닙니다. 당연히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사용자한테 소프트웨어가 전달이 되고 유용하게 사용이 될 때, 그 시점에 우리는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가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가치의 전부나 일부를 캡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요 캡처라는 단어를 획득이나 포획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볼까 했는데 익숙치는 않지만, 캡처, 즉 그냥 잡아낸다는 거죠. 요 단어를 이 발표에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캡처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금, 즉 금전의 형태로 캡처를 할 수가 있고, 또는 경험과 지식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도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 소프트웨어 자체를 판매를 하거나 유료 서포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이나 금전의 형태로 가치를 캡처할 수가 있고,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은
다양한 사람과 코드와 문서나 뭐 리뷰를 같이 하고 로드맵도 만들고 사용자로부터 피드백도 받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얻는 것을 또 형태로 가치를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여기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공개 소프트웨어는 돈을 받고 팔 수 없지 않나요? 뭐 아니면 공개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뭐 심지어는 뭐 공개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공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뭐 사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코드나 바이너리 파일이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뭐 이거의 배포, 사용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이고 이런 배포와 권한, 배포와 사용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정의되는 것이지 이거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뭐 무료로 판매하거나 여기에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다 아니다. 뭐 공개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뭔가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뭐 오히려 예를 들면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파치, MIT, BSD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자유로운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가장 엄격하게 보장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라이센스가 GPL 라이센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GPL 라이센스조차도 이렇게 FAQ 페이지를 가보면은 유료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무료여야 하는 거 아닌가? 유료는 당연히 공개 소프트웨어가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알고 계셨던 분이 있었다면은 이기에 공개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유료, 무료 이걸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의 수정이나 배포 권한, 어떻게 그것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을 통해 정의되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왜 대체 공개 소프트웨어로부터 가치를 캡처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제가 답을 하자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 사회에 계속 존재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공개 소프트웨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치를 캡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그 이유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공개 소프트웨어가 우선 제작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고 사용자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가치의 일부를 캡처하고 또 당연히 캡처된 가치는 공개 소프트웨어 제작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더 다양한 기업과 개인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더 좋은 또는 뭐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더 큰 가치의 생성으로 이어져서 더 큰 가치를 캡처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다시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왜 가치를 캡처하면 대체 다양한 기업과 개인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영리 추구를 하는데 필요한 보상이 있지 않다면은 장기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이유가 없겠죠. 또 만약에 어떤 개인이라면은 뭐 순수하게 취미로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심지어 취미라고 해도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한 시간은 개인의 뭐 소득이나 기타 다른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 시간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더 많은 시간을 공개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만큼 더 많은 소득이나 다른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고 공개 소프트웨어 활동이 이런 것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는 당연히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공개 소프트웨어로부터 가치를 캡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기하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자원을 줄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더 좋은 공개 소프트웨어 제작이 어려워지게 되고 사용자가 공개 소프트웨어로부터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더 작아질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더 작은 가치를 캡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더 작은 가치가 공개 소프트웨어 제작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전달이 되면 더 적은 기업과 개인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게 되고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를 적절하게 캡처를 하지 않는다면은 장기적으로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캡처하는 것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가치를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우선 기업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 기업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면 당연히 코드 기여나 뭐 버그 리포트, 버그 픽스, 뭐 전 세계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뭐 베타 버전이라든지 최신 브랜치의 테스트 같은 것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자들 간의 활발한 Q&A가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측면에서는 인재 채용의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어, 공개 소프트웨어 활동은 기업의 문화나 기술 홍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한다. 또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업의 기술과 문화에 대한 홍보가 되고 이 홍보를 통해서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만약에 커뮤니티에서 계속 같이 일하던 사람을 채용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의사소통 같은 게 많은 부분 이미 같이 일을 해서 알고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 실패의 확률도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다면은 판매에도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판매에서 세일즈나 마케팅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만약에 또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면은 도대체 다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반드시 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필요성과 우수성을 설득하는 일인데 이미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라면 많은 부분이 이미 설득된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득보다는 거기에 이제 추가 기능이라든지 추가 유료 기능이라든지 서포트 또는 뭐 호스티드 서비스 형태로 자연스럽게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판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은 많은 경우에 인바운드 콜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 서포트를 받고 싶습니다. 또는 이런 추가 기능을 판매해 준다면 제가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인바운드 콜을 받게 돼서 판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조금 더 이점이 있는데요. 공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소스 코드를 누구나 수정할 수 있고 보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인테그레이션 작업 또는 뭐 플러그인 형태로 여러 다른 공개 소프트웨어와 같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만약에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데 이미 다른 소프트웨어랑 많은 소프트웨어랑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다면은 그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어느 날 갑자기 배제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 구축에 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으로서 가치를 캡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개인은 경험의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계 각지의 다른 커뮤니티 멤버와 같이 일을 하면서 협업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기술과 지식도 배울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매우 많거나 아니면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큰 인적 자산이 됩니다. 또 취업의 측면에서는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고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채용 제의를 받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미 제 생각엔 굉장히 흔한 일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반드시 그 소프트웨어랑 관련이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뭐 공개 소프트웨어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면 코드 컨트리뷰션이나 뭐 리뷰, Q&A 뭐 이런 활동 기록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채용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면접이나 뭐 채용 심사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경우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으로서 가치를 캡처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후원의 형태로 가치를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후원 중에 기부, 즉 도네이션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되게 굉장히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웹사이트에 기부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두는 경우가 많죠. 이런 형태의 기부를 다양한 플랫폼들이 또 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GitHub 스폰서나 뭐 오픈 콜렉티브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후원으로서는 포상의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버그를 고쳐주면 얼마를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뭐 이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 이슈를 해결해 주시면 또 얼마를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상의 형태의 후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플랫폼들도 찾아보면 또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깃코인 같은 서비스가 이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형태의 후원은 아예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후원으로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그 비용을 청구해서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한테 후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순수한 기부나 어떤 일을 처리한 대가로 후원을 받는 그 포상의 형태보다 사용자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가치를 만들 때 그 시점에 가치를 만약에 직접적으로 캡처할 수 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플랫폼은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플랫폼은 아직 흔치 않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만들고 있는 스타로이드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자,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로부터 가치를 만드는 것과 가치를 캡처하는 것, 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왜 가치를 캡처해야 되는지, 또 기업과 개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캡처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결론을 요약을 해보면 공개 소프트웨어로부터 가치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가치를 캡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가치를 캡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캡처하는 것은 반드시 공개 소프트웨어가 해야 하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개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